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로 이제 5일 중에서 4일 하락하는 최근의 증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데 금리, 긴축,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리 올라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더 자극할 만한 뉴스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어떤 부담도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3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석유,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수치에는 반영이 될 거니까 좀 되게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3월 CPI 예상치가 8.4% 정도, 이것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건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긴축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기본적으로 매도가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요인은 역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게 국제유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좀 빠졌었는데 우리나라 증시 돌아갈 때 중국의 봉쇄가 완화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또 플러스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와 긴축을 자꾸 투자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어쨌든 100달러 밑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100달러 밑에서 계속 멈춰준다라면 조금 욕심내서 95달러 밑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가 준다라면 금리 상승 속도도 좀 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후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코스피 낙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급반등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갑작스럽게 확 튀어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뭐 이게 중국 전문가분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제 유입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상하이 봉쇄가 좀 부분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외출이 허용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방역이 완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기간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경기부양책도 가동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뭐 낙폭을 약간 줄이는 거 이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 향후에 이제 중국의 봉쇄 완화 조치가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면 이제 시장이 좀 숨통 트이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중국의 확진자 추이, 그다음에 이제 봉쇄 조치 완화 가능성, 이거는 외국인들 수급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후에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오늘 이제 코스피 4천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팔았고 코스닥은 뭐 조금 팔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순매도잖아요. 개인들이 뭐 예탁금이 많이 늘어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했다라면 이런 매도를 받아낼 수 있는데 지금 배당금 조금 들어오는 거 이외에는 자금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팔면 개인들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급도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됐고요. 선물도 또 매수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나마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제 금융투자가 제가 보기엔 이번 주,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까지는 매도가 나오겠지만 만기 전후에 금융투자가 좀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쌓이면 매수로 갔다가 또 매도로 바뀌었다가 이런 패턴을 보이니까 주중반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만 조금 부드러워지면 대형주들은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적어도 오늘은 양쪽 다 매도하면서 수급이 안 좋았고 이런 수급에서 하락 종목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예, 수급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금리 계속 올라가는 거 부담이 되는데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한 25%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거든요. 유가가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100달러 밑에서 이제 뭐 중국 봉쇄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100달러 넘어가지 않는다면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거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요 재료가 자꾸 투자들에게 발목을 잡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유가가 좀 안정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확산세가 좀 진정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진정이 됐고 여기서 중국까지 진정이 된다라면 조금 더 유리한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중국의 증시가 올라가고 확산세가 계속해서 진정이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올라가느냐, 요거 한번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발목 잡은 게 지금 삼성전자가 52조 신저가거든요. SK하이닉스도 덩달아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근데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한 2,500억 우선주 포함해서 이제 그 정도 나왔거든요. 외국인들 전체 매도의 거의 60%를 한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을 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냐.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먼저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좀 반전을 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그 공부하는 방송을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주의 흐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시멘트, 조선,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코스닥에서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실적이 좋은, 평가가 좋은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런 장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실적 위주로 종목들이 움직이면 좀 대응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형 반도체주들 부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실적 장세로서 대응하기가 조금 쉬워지니까, 뭐 이게 반드시 반도체만 간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후에 2차 전지도 좋고, 어쨌든 실적 평가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요 구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인데,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건데 2,900에서 2,600, 이거의 절반이 2,750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 안착을 잘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악재 완화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하락의 반 정도예요. 근데 반대로 악재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때 그 조정의 한계는 또 이 반등폭의 절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600, 한 70대 조금 더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요 구간 전후에서는 튕겨 올라가 줘야 돼요. 예,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가 안 되면 시장이 상당히 이제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670 정도 되는 전후에서 지수가 어떻게든 버텨 이제 내고 좀 반전이 되고 대형주들 수급이 좀 바뀌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시장의 힘을 좀 체크해 볼 겸, 재료의 강도를 체크해 볼 겸 이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술적 흐름은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급과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은 시황 브리핑 이외에 종목 공부하는 시간 갖는데, 어제 한 종목 나갔고, 이후에 이제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다양한 다른 시각으로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